사업자문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를 통하게 동무는 김경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복을 하고 사리사욕을 챙겼던 자들의 치욕적인 이름을 대대손손 기억하듯이 불법 무리사들을 평화의 땅 성주에 설치하되 만든 이들의 이름도 대대손손 기억하며 치욕을 알게 하소서. 평화의 땅 소성리에 필요치 않은 불법 무리사들을 철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또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모두가 동지되어 손을 잡고 함께 평화를 위해 내딛는 걸음이 나비의 날개짓으로 평화의 바람으로 사드를 날려버릴 수 있도록 있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하소서. 영주 선도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이 정상하에 저항하는 평화행동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송리와 진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하옵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의 어리석음으로 동아시아와 세계의 전쟁 위기가 올라가고 이념의 광풍이 때를 모르고 날뛰고 있는 요즘, 그러나 환경 깊은 어두운 강가운데에도 찬란하시며 밝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의 숲을 위해 흔들기서 평화의 뿌리를 뻗어내립니다. 정의로운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혼자 싸우라는 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70여 년 묵은 분단의 역사이며 수백 년 묵은 제국주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현재를 끊어내어 내 삶의 주인 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권력들이었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산천리온이란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에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 새 잎을 깃들라 하는 것 같이 이디오기나 미신된 과거 시대의 묵은 정신이 결국 새 세상에서는 마주칠 곳이 없거든요. 강제로 죽이고 자신만 살아가게 하는 목표로 만들어낸 권력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상승과 평화실 존재는 시대에 발붙일 곳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약속을 만들어 뜻을 조성합니다. 하늘 함께 하시는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소송리와 진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생명들이 모여 차주를 노래 화염대에 춤을 추며 끊임없이 큰 은혜를 내리시어 상승과 평화의 길로 쉼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마음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 깨어진 모든 것을 평화하여 주기를 바라는 영혼을 담아서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용비하신 영문사의하신 영왕의
말씀하시기를 교단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말하지도 않는 공부심도 일어나고 없던 사업심도 생겨나며 의욕이나 원망심도 풀어지고 있던 걱정 근심도 사라지게 하는 사람이 있나니 이러한 사람은 곧 그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따라서 동지대의 마음을 살려주고 이 회상을 이루는 주인공이다. 이상은 정상분석하고 공덕분 22장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사실 이번 평화행동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못 오실 줄 알았어요. 전국에 너무나 아픈 현장이 많고 쌓여있는 문제들도 많아서 200명이 될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수백 명 가까이 동지들이 이렇게 잊지 않고 세상들을 살아주면서 힘들 좀 많이 나셨나요? 예. 또 다음에 이 힘으로 마지막 남은 이 한 해를 이 힘으로 또 나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고를 하셨죠? 이번 주부터 우리들의 힘나는 에너지가 되는 투쟁의 역사를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박선우 위원장님 모시고 빛나는 투쟁의 역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윤석열 역할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윤석열 욕하다가 인생이 끝나면 안 되는데 토요일날 집회 얘기는 이제 해놨으니까 어제 교사가 20만이나 모였어요. 그죠? 처벌할 거야? 아니면 협박행위를 불구하고 교사들이 이렇게 모이는 건 그만큼 교육에 불가피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 때도 중단하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가 절박해. 이러면 이제 교사들이 20만이나 모여가지고 야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원래는 막 처벌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도 한번 물러서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중단 없이 싸우는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정권을 이기려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귀주성 전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래도 어제 오늘 역사 얘기는 좀 해야죠. 예? 네. 오늘이 몇 년이야? 여기 하여튼 1926년인가 조선일보가 총독부의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가 정관된 날이에요. 9월 5일이. 근데 이 새끼들은 지금 이상한 것만 써. 조선일보는 아주 가장 반동적이고 못된 이제 신문이 돼버렸죠. 9월 5일 날 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46년에 만들어진 국방경비대가 육군, 해군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군대 모습을 갖게 된 날이 이제 오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홍범도 장군 육사에 있는 동상은 이전하기로 하고 2018년에 이제 육사 교정의 박물관 앞쪽에 있는데 이거를 얘네들이 김자진, 그 다음에 이범석, 이회영 이런 이제 동상은 육사에 두는데 옮긴대요. 어디다 옮기냐 하면 육사 박물관 뒤쪽에 있대요. 뒤쪽에. 육사는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생도들하고 못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 동상조차도. 그리고 홍범도는 드러내서 딴 데다가 이제 이전한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육사는 그 시초가 언제냐면 1945년 12월 5일 날 미군이 우리나라 통역관 만들려고 이렇게 해서 군사 영어학교를 만드는 게 육사 시초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육사로 이제 개편이 쭉 된 건데, 그때 만주에서 군관학교 들어갔던 백선엽부터 정일권서부터 이런 놈들이 다 독립군 토벌하는 학교인 거 알고 들어갔던 놈들이에요. 다 아주 철저한 친일파들이라고. 근데 얘네들이 이 군사영유학교 다 일기예요. 일기. 그래서 이 신분 세탁을 그거 가지고 한 거야. 육사를 거치는 걸로 해서 육사 일기처럼 돼가지고 마치 일본군 장교했던 놈들이 우리나라를 구했던 영웅처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백선엽. 그래서 여기 칠곡에 동상 세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평생을 조국 광복을 위해서, 그리고 아내는 일본에 고문받아서 죽고 아들은 전사하고 이랬던 홍범도 장군, 외국에 이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걸 이제 드러내는 거를 얘네들이 하는 거고, 이건 철저하게 반공주의에 기초해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 하면, 이놈의 육사를 반공학교로 만들려고 그러나 이 새끼들이,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윤석열 퇴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있었던 일 중에 한두 가지 좀 얘기해 보면,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날이에요. 9월 4일은. 네? 그래서 미국은 언제 망하지? 언제? 조은학 선생님. 미국은 언제 망해요? 서로마가 어저께 이제 476년에 망한 날인데 미국은 언제 망해요? 목사님한테 여쭤봐. 목사님한테. 왜요? 영빨로. 영빨로? 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 농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독일하고 동독하고 미국이 74년 9월 4일날 수교했어요. 사실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런 이제 남북 화해, 북미 간의 대화 이런 걸 통해서 북미 간에 사실은 불가침 조약도 맺고 수교하고 이런 게 이제 사실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거는 언제 될까?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1983년인가 김근태라고 아시죠? 돌아가셨는데 어제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보름 동안 고문당한 날이에요. 이근환한테. 그래서 뭐 지금이야 이제 뭐 경찰, 국정원 이런 데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일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윤석열하고 사는 게 고문이라. 예? 그래서 가장 큰 고문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대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귀주성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영화로도 많이 됐던 그런 외세 침략이 645년에 당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때 이제 싸움이 어디 싸움? 고구려 때? 죄송합니다. 질문을 던져. 안시성, 이른바 양만춘. 그게 이제 645년 당나라하고 고구려하고 이제 싸웠던 거고, 1592년에는 일본이죠. 그래서 7년 동안 전면전인 임진왜란을 이제 겪고, 1636년에는 청나라가 쳐들어와요. 그게 이른바 이제 병자호란 이랬죠. 그래서 남한산성 영화도 있죠. 명량 영화도 있죠. 막 이런데 1231년 8월 달부터 시작됐던 이 몽골의 침략, 이거는 임진왜란은 7년 동안 전면전이고 이제 이랬다고 하면, 이 몽골하고의 전투는 장기전이었어요. 근 40년 가까이. 그래서 나라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건데, 이거는 별로 영화로도 없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몽골과의 싸움은.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싸움이 1931년 8월부터 시작했지만, 귀주성 싸움은 엊그제인 9월 3일날 이제 있었던 그런 싸움입니다. 이게 드라마로라는 무신이란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무신이란 드라마 21편에 잠깐 나온대요. 근데 뭐 저는 안 봐서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몽골 애들은 전투를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이 기마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동전에 빨라요. 기동전이 빠르다고 하는 건 기습전에 빠른 거지. 기습전에 빠른데 뭐를 써요? 활을 써. 그러니까 이게 앞에 붙어가지고 칼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멀리서부터 이제 공격하고 들어오고, 게다가 잔인해. 그래서 예를 들면
항복을 하면 그냥 두는데 항복을 하지 않으면 그 성 안에 있는 개, 고양이까지 다 죽여. 그리고 사람 껍질을 벗겨서 이제 걸고 막 이러니까 무시무시한 군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지배했던 나라가 이제 몽골이에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중국 대륙, 페르시아, 러시아, 유럽 다 지배했어, 다. 그래서 폴란드에 가면 이제 폴란드 옛날 수도가 크라프트라고 하는 데인데 이제 성 마리아 성당이 있대요. 그 성 마리아 성당에서 매시 정각에 시간을 알리는 나팔을 불다가 이게 딱 끊긴대. 그게 뭘 제안한 거냐면 1941년에 몽골이 4월 달에 몽골이 쳐들어와서 이 나팔수가 몽골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알리려고 나팔을 부는데 화살을 목에 맞아서 나팔이 끊겼어요. 그래서 그걸 재현하는 거를 지금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폴란드 성 마리아 성당에서 매시 나팔을 막 불다가 갑자기 끊기는 이거를 이제 지금도 몽골 그때 침략을 기억하는 이걸 재현하는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몽골 그래서 정말 전투에 강했던 이런 부대예요. 몽골이 이걸 지배했던 게 징기스칸이잖아요. 징기스칸이 아들이 몇 명? 강현욱 교무님 아들이 몇 명? 안 쉬어봤어요? 그거 쉬어봤어야 되는데 501명이라는 설도 있고 1501명이라는 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징기스칸이 막 이제 전체를 점령하다가 그쪽에 이제 성주 이러면 이제 딸, 부인 뺏어가지고 이제 다 만드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지휘하는 그런 마을로 만들고 이래가지고 2019년인가 영국의 유전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징기스칸의 DNA를 갖고 있는 그 후손이 지금 1600만 명이 넘는데요. 정말. 그래갖고 그걸 조사를 했어. 그래갖고 그러니까 후손이야. 아니 직접 후손이지. 왜냐하면 남자는 이제 XY 염색체가 이렇게 유전되잖아요. 그래서 95% 이상 징기스칸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만 1600만 명이 넘는데 지금 지구상에. 징기스칸과 둘째 아들 아들만 4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또 낳고 지금 한 800년 동안 난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이 몽골하고 고려하고 그렇게 관계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몽고가 아무하고도 맺지 않았던 형제의 예를 이제 고려하고는 이제 맺었다고. 그래서 거란족을 같이 치는 공동 작전도 하고 막 이랬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몽골에 사신 조고여가 압록강을 건너다가 피살돼요. 피살돼. 그러니까 이제 몽고가 고려한테 니들이 죽였지? 그러니까 고려는 아니다. 여진이 죽였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웃기지 마라 이 새끼들아. 딱 이래갖고 이제 고려를 침략하기로 딱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몽골로는 그냥 고려는 지나가는 이정표인데 그냥 이것도 이제 밟기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정복했던 이유가 호라즘 왕국의 호라즘 이 왕이 몽골 사신을 다 몰살을 시켜요. 그게 이제 계기야. 그래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걸로 나가기 이제 시작하는데 고려도 이제 저고요 사신을 죽인 거라고 우기면서 이제 고려를 치는 게 1931년 8월이에요. 그래갖고 살리타이가 3만 명의 군대를 몽골 군사를 가지고 이제 고려로 쳐들어와요. 변당을 철주성을 지키고 있던 그 고려의 명장 최충의 아들 최충익인가? 조창익인가? 하여튼 얘는 아예 성문부터 열어. 그리고 이제 모든 성에 다니면서 진짜 몽골군이다. 항복하자 막 이러고 이제 돌아다녀. 그런 중에 이제 김경손이라고 하는 장군인데 여기는 정주성을 지키던 분도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정주성의 총지휘자도 아닌 그런 장군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이제 우리 미군하고 제일 열심히 싸우는 강영구 장로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김경선 장군은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면 얼굴에 있는 모든 털이 하늘로 뻗쳤대요.
마치 그 삼국지 장비처럼. 그래갖고 정주성에 나가서 몽골하고 싸우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성이 빈 거야. 다 도망갔어. 그래갖고 이제 그때 청천강 이북은 다 이제 이미 몽골이 이제 접수를 한 상황이어서 각계격파 나가지 말고 강동 지역의 가장 중요한 귀주성으로 모이기 시작한 게 각 고을의 수령들이 모여서 싸우자 이래갖고 이제 귀주성으로 모일 때여가지고 이 김경선도 자기 정예부대 12명하고 날고기를 먹으면서 불도 안 피고 이제 정주성까지 딱 와서 이제 정주성에 합류를 해요. 당시에 정주성에 모인 고려군의 군사가 이제 한 5,000명 정도 되고 됐는데 그 중에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고 뭐 이런 군대는 별로 없는 거고 제대로 된 건 한 250명 정도는 별초군들 여기는 이제 특수부대 정도의 이런 이제 군사 기술을 갖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고 이제 여기에 김경손의 12명 결합을 한 거죠. 여기를 지켰던 사람은 이제 북방 병마사인 박서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박형선 저희 교무님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오빠일 수도 있어. 외모도 비슷한가요? 그 사진이 안 남아가지고 또 안종복의 동사강목 그 다음에 고려사 열전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9월 3일 날 몽고군이 귀주성 앞에 쭉 이제 그 선발대가 텐트를 치기 시작해. 한 뭐 1,000여 명 이상 와가지고 선발대가 이제 공격하기 전에 진용을 쭉 갖추고 있는데 그 남문을 지키던 이제 김경손이 별초 250명하고 자기 부하 12명을 데리고 나가요. 밖으로. 성문을 열고 나가. 이제 이 별초군이 굉장히 전투에 능한 군사들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거예요. 이 몽골군이. 몽골은 쳐들어오면 사람 머리 가지고 성을 만든 데지 그리고 사람기 기름을 쓴 데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무서운 거야. 그래갖고 이제 벌벌 떨면서도 이제 그래도 장군이 나오라고 하니까 다 나왔어. 그래갖고 자 지금부터 기습한다 이런 거예요. 대낮에 그것도. 그러니까 벌초군 250명이 다 엎드려. 장군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못 갑니다. 이제 평안도니까 이제 사투리가 그래. 여기서 그냥 죽가시오 이러고 이제 250명이 다 살려달라 그런 거니까 이게 몇 명이면 목이라도 쳐가 끌고 나갈 텐데 전체가 누워가지고 못 가겠다 그러니까 김경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가 솟구쳤겠지. 온몸에 털이. 에라 이 새끼들아 속으로 그랬을 거야 아마. 들어가라 니들은. 그리고 12명 너희들은 나와 간다. 딱 그런 거야. 예수와 12제자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김경선이 투구를 딱 메고 말에 올라타니까 12명이 우리 12명이 갑니까? 이 자식들이 13명이다 나까지. 이래갖고 이제 13명이 몽골 그 텐트 치고 있는 저기 전장을 그냥 전력질주로 달려. 그러니까 몽골이 원래 기습에도 강하니까 기습전 대비도 강한 부대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13명이 쳐들었는데 쟤네들 사신인가 이제 이러고 있는데 달리는 중에 이제 김경선이 활을 쏴. 그래서 몽골의 기수 깃발을 들고 있던 기수가 맞고 이제 깃발도 떨어뜨리고 이랬고 말에 떨어져요. 그리고서 그 속도로 몽골군 적진을 이제 향해 쳐들어가. 그래갖고 얘네들이 기습을 당해 빤히 앉아서 쳐다보다가 그래갖고 여기가 혼비백산이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사를 내요 그냥 13명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당한 거야. 이 기세에 눌려가지고 자기들도 전 세계 전투를 제일 잘하는 부대인데도 불구하고 선발대잖아 또. 박살이 나요. 그래갖고 다 등을 돌리고 도망가. 그래갖고 여기서 뒤에서 이제 활쏘가 하여튼 뭐 이 1,000명 가까이 되는 부대가 13명한테 밀려가지고 다 도망가는데 정주성의 박서를 포함한 이 별초군하고 다 이걸 쳐다봐. 보고 있어. 별초군들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별초군이었어도 쪽팔려. 내가 그래도 내노라는 무사인데 목숨을 구하겠다고 어차피 몽골하고 싸우면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을 구하겠다고 했던 게 내가 너무너무 쪽팔린 건데 반드시 이 원수는 갖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3명이 한 명도 이 과정에 이제 김경선 팔뚝에 이제 활을 맞는데 개의치 않고 들어와. 그래갖고 이제 정주성으로 딱 돌아와요. 최고 지휘관이 박서가 뛰어나가서 한참 하급 그 장군인 김경선한테 절을 해.
김경선도 깜짝 놀라서 이제 말에서 내려서 절을 해요. 이게 한국 전쟁사에 제가 볼 땐 가장 의미 있고 유명한 장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갖고 이제 둘이 펑펑 울고, 그리고 내 성벽을 대비하고 여긴 기세가 좀 생겼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코끼리 다리에다가 상책이 낸 거예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전부 다가 이제 딱 이제 정주성을, 귀주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긴 전투. 근데 얘네들이 전투를 워낙 잘해. 그 포차라고 하는 걸로 성을 무너뜨려요. 포차가 뭐냐 하면 이렇게 큰 나무 이렇게 세운 거 가지고 돌 싸가지고 이제 날리면 이게 이제 옛날엔 다 이게 흙돌이잖아요. 그냥 성벽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큰 돌이. 그건 반지의 제왕 3편에 보면 그런 장면 나와요. 막 돌 던지는 이런 그런 걸 이제 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려. 성벽을 무너뜨리면 방어를 어떻게 하냐면 나무 철책 있잖아요. 나무 철책 가지고 이제 막아 못 들어오게. 근데 여기에다가 야들이 불을 질러. 근데 이게 불이 안 꺼져. 그래서 안정복의 동사강목에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사람의 기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고려사 김경선 열전 이런 데도 보면 사람의 기름을 썼다. 그 몽골군이 이런데 그 사람의 기름을 짤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는 아마 페르시아도 다 점령을 했으니까 아마 석유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안 꺼지잖아요. 불 꺼도 석유는. 그래서 그때 이제 김경선 박서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물을 붓지 말고 진흙을 계속 꺼라 이라고. 진흙으로 꺼. 그러니까 성벽 무너뜨리면 나무 철책 갖다 놓는데 이거 불을 지르는데도 진흙으로 끄고 막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철책을 태우고 쳐들어가려고 하면 그 다음에 쇠사슬로 막아.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뜨거운 쇳물을 버. 그리고 성벽을 올라타면 대우포라고 낫이 달려있는 큰 칼로 몽골군을 목을 쳐. 성을 깨지를 못하는 거야, 얘네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볼 때는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큰 러시아 성도 다 깨고 들어갔는데 이 귀주성을 못 깨는 거야. 3개월을 싸웠는데도. 그래갖고 12월 5일부터 고려 정부하고 화친을 논의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고려 쪽에 사신들을 보내서 항복을, 그러니까 화친하는 거 항복을 권유하고 이러는데 박서가 오는 사신마다 다 죽여. 그래갖고 화친이 안 돼. 그러다가 이제 4개월 전투가 끝나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화친을 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모든 병사들이,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귀주성 몽골군이 쳐들어올 때 그 250명의 벌초가 앞에서 성문을 열고 나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깜짝 놀래. 뭐 고려군이 왔다고 지원군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귀주성이 성문을 열고 나오는데 여기에 250명 그 쪽팔렸던 벌초군이 딱 나와서 악귀처럼 싸워요. 이걸 뚫지를 못하는 게 몽골군들이. 그래가지고 몽골의 징기스칸하고 50년 동안 전장을 누볐던 노병이 뭐라고 이제 후일담을 남기냐면 이건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다. 하늘이 돕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성을 지키는 장수와 그 다음에 이 병사들은 나중에 큰 상을 받을 거다. 이렇게 쓰고 결국은 귀주성을 못 깨. 근데 귀주성을 깨는 게 이제 몽골군으로서는 필요한데 그래서 화친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화친을 하려고 이제 민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러고 와요. 박서가 이제 거부하지. 안 한다. 그런데 장군, 자기 목에 칼을 대고 화친을 안 하면 저는 죽습니다. 어차피 가면 목이 잘리니 장군이 죽여주십시오. 이래갖고 이제 결국은 뭐 정부가 이렇게 화친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몽골군이 편안하게 들어오는 거를 귀주성을 지켰던 김경선, 박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죠. 그래서 이제 화친을 맺어서 쉽게 평화조약을 맺는 거죠. 전쟁이, 귀주성 전쟁이. 아마 몽골군이 싸웠던 전 세계 이런 투쟁 관련해서 전투 관련해서 몽골이 깨지 못했던 유일한 그리고 몇 안 되는 그런 싸움을 고려, 귀주성, 김경선, 박서 같은 장군들이 한 거예요. 저는 이 사드 싸움 하면서 이 사드 싸움에 김경선과 박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강영구 장로님, 강현욱 교무님, 그리고 성서를 들고 이제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우리 백창욱 목사님, 이석기 회장님, 우리 임승우 분회장님, 어머님들 이러고 있죠. 마이크 잡으면 리제와 경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이종희 위원장님도 있어요. 우리 박수교 대변인도 있고, 물론 아까 얘기했던 박서와 이렇게 뭔가 통하지 않을까 싶은 박형선 교무님도 있고. 아, 거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박서는 죽산박씨입니다. 박영아 집안입니다. 와, 뭐 아무데나 다 들이대지 말고 우리 처가요, 처가. 그거를 또 그 사이에 찾아가지고 또 그냥 농담한 거를 저렇게 받는 우리 김찬수 대표도 있어요. 김경선 저희 후손일 거야 아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몽골을 이겼던 것처럼 사드 싸움도 이기게 돼 있어요. 여긴 김경선과 박서가 너무 많잖아. 우리가 이길 수 있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것처럼 미제도 멸망할 거예요. 우리가 사드를 뽑고 평화를 반드시 심는 그 싸움을 이기면서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네. 앞으로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수정이 학생. 오늘 정산 전사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런 것 같아요. 이 교화에 우리 원불교 교단뿐만 아니라 어느 집단이건 그 집단에서 깔아지던 마음도 살려주고, 그리고 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살려내는 바로 그러한 동지가 진짜 그 회상의 주인공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12명이 주인공이었던 거 아니에요. 모두 다 주인이지만 바로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지금 이번 투쟁에서 300명을 모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싸우는 그 분들이 지금 여기에 계신 20여 명 정도가 바로 앞장서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30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아직 싸워야 되는구나, 함께 싸우자라고 하는 마음을 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들이 모여서 박선미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승리로 이어지겠죠. 자, 이것으로 기도식 마치고 우리 백창훈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아멘. 금요일날 우리가 이 책 정의 얻은 죽기로서 토크 콘서트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토크 콘서트 가기 전에 이 두 권의 책을 쫙 봤습니다. 쭉 보면서 이거 참 정말 이 주옥 같은 이 글들을, 이 내용들을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1, 2권 전체를 쭉 보고 난 소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2017년 4월 26일, 2017년 9월 7일 이렇게 사드 장비 들어간 것부터 해서 이제 여러 공사 장비 들어가고 하고 하여튼 아주 이제 굉장히 여러 차례 이제 여기 공권력 침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여기 사드 배치하는 그 과정은 시작부터, 그러니까 이 권력이 사드 배치하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직 폭력입니다.
그렇죠? 폭력 아니고는 그 배치 과정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모두가 그냥 공권력 폭력으로 일을 다 진행해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폭력 속에 이제 그 기만과 거짓, 위선이 이제 늘 그 같이 이제 그 부수적으로 함께 작용을 하고 그래 왔어요. 근데 거기에 맞서는 우리는 정말 그냥 맨몸으로 오로지 그냥 평화적으로 그냥 그 폭력을 그냥 당하는 그런 과정으로 또 우리는 그냥 쭉 이렇게 일관해 왔어요. 그죠? 예. 한쪽은 오직 공권력 폭력, 한쪽은 오직 그냥 그 맨몸의 저항. 그걸 다 읽은 소감이 뭐냐면, 그래서요, 이 폭력이 이기겠습니까? 이 맨몸의 저항이 이기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폭력이 그 자기들 뜻대로 다 해온 것 같지만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폭력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 자체가 온통 기만덩어리고 불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 한 나라의 안보를 위한다고 하면 이게 모든 사람의 공통분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래야 그게 진짜 안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굳이 그렇게 공권력 폭력을 쓰면서까지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폭력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그냥 다 그냥 다 동의하고 다 공감하고 그래서 그냥 일이 그냥 순조롭게 돼야 될 텐데, 폭력이 아니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드 배치 자체가 그냥 악덩어리라는 거죠. 악덩어리고 불법덩어리고 기만덩어리고 위선덩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폭력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드 배치는 이렇게 온통 그냥 기만덩어리고 불법덩어리고 악덩어리이기 때문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 이치에 맞지가 않잖아요. 제가 그 원익선 교무님 글을 읽다가 정말 제가 그냥 아주 그냥 어쩔 줄 몰랐는데, 이때가 이제 2018년 4월 23일인데 이때도 한번 그 큰 장비가 한번 들어갔었어요. 예, 큰 사건이 있고 난 이제 그 소회를 쓴 건데요. 우리는 진리와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싸웠습니다. 이제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 이런 글이 있군요. 저는 저번 주 여산 유병독 종사 10주기 기념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여사님이 외국 세력을 빌려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 다시 외세를 불러들이게 된다고 하신 말씀에 무릎을 쳤습니다. 예. 아니, 안보 좋죠. 너무나, 그러니까 이 안보를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안보를 위한다는 빌미에 왜 미제를 끌어들이는 거죠? 왜 미제 새끼 무기를 박는 거죠? 우리 군사력이 세계 6위래요. 세계 6위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군사비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 규모,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이런 이제 그 수치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6위면은 정말 엄청난 그 국력의 그 군사력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미제를 거기에 끌어들여야 되고 미제 무기를 끌어들여야 하느냐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너무나 우습지 않아요. 예. 그 미제가 그냥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냥 그 봉사하는 심정으로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정말 턱도 없는 소리지요. 그렇게 외세를 끌어들여서 나라가 넘어간 게 동학혁명 이후에 그 도종의 그 선택이잖아요. 외세가 그냥
들어와서 경찰차 붙잡아서 한반도를 열대 그냥 이상 유린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까지 가게 되는 그런 빌미가 된 게 그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 여기 정말로 그 제가 나누고 싶은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군요. 한 신부님이 이사회 제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자신의 정당성이 없을 때 대화의 상대방을 만나도 어떤 말로써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리고 한마디도 자신이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꺼내는 행위이다. 딱 여기 그 소송리에서 공권력이 사드 배치할 때 했던 그 내용이 여기 그냥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폭력은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자신의 정당성이 없을 때, 그렇죠? 정당성이 없잖아요. 대화의 상대방을 만나도 우리를 만나는데 어떤 말로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왜 이런 공권력 폭력을 행하냐고 할 때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딱 한마디만 합니다. 의회에서 시키니까 합니다. 이 말 외에는 무슨 말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말로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리고 한마디도 자신이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꺼내는 행위이다. 자기들도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행위잖아요. 정말 이 사드 배치 과정에서 이 공권력이 행한 이 폭력이 도대체 뭘 말할 게 있습니까? 정당성이 있습니까? 어떤 합리적인 설명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래서 이렇게 한다 하는 어떤 그런 설득할 만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정말 이런 너무나 꽉 막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7년 이렇게 폭력을 당해왔어요. 정말 그 징글징글하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달리 말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결론을 내는군요. 교무님이 사드 반대 운동 또한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피눈물 나는 독립운동입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강대국으로부터의 독립이며, 우리가 사드 이거 철거시키면 정말 우리가 미제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물꼬를 트는 일입니다. 너무너무나 정말 중요한 그런 고비길에 우리가 있어요. 이 사드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면 정말 우리는 이제 그냥 앞으로 그냥 기약할 수 없는 세월을 완전히 우리가 미제의 굴종이 돼서 살게 됩니다. 정말 이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가슴 터지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드 배치 철거를 통해서 이제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자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시켜주는 독립입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완전 정말 그 비정상의 일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해결을 해야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해결을 할 때까지는 우리가 하여튼 간에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해야 해요. 오늘 그 성서 말씀이 정말, 저는 너무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무릎을 쳤습니다. 정화집회 보장하라.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아요. 이거 뭐 물어보라면 안 하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거듭거듭 말하지만 이게 나무 이야기입니까? 성서가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구별하는 법을 말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사람 세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세계. 사람 세계가 선하면 선한 행위를 낳는다. 사람 세계가 악하면 악한 결과를 낳는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그런데 지금 악하게 돌아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공권력 당신들, 지금은 당신들이 이렇게 그 모든 그런 제도적인 법적인 무력적인 걸 등에 업고 마음대로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심판날에 당신들이 한 것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겁니다. 해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명할 말이 없으면 빨리 진즉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미제에 굴종하는 이런 일에 동참하지 말고 빨리 결단해야 합니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주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 투쟁은 1차적으로는 사드 배치를 철거시키는 그런 투쟁이지만 또 더 길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 옳게 서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양심을 회복하는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이렇게 정당한 투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다른 일에 있어서 불법적이고 기만적이고 어떤 그런 탐욕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적인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게도 해주는 그런 길잡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참 이 사드 철구 투쟁이 우리를 정말 고마운 투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람으로서 옳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만들어주기 때문인 거죠. 이런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드 철구 투쟁, 오늘도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고 단단하게 감당합시다.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 마을은 역사적으로 삼한시대부터 존재한 2000년이 된 마을입니다. 2000년 전부터 우리는 이 마을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를 짓밟고 사드를 미루는 미국이 2000년 전에 있었습니까? 2000년 전에는 있지도 않은 그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1000년을 여기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1000년을 버텨온 제국은 없습니다. 끝내 우리가 승리합니다. 사드 뽑아내고 소승리의 평화를 우리가 지켜낼 것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가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빼라. 사드 빼라.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경찰도 나가라.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승리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소성리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소승리 평화를 짓밟는 소성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경찰들은 물러가라. 아침마다 소승리를 짓밟는 아침마다 소성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승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마을길을
우리의 말길을 미군의 통행로로 내줄 수 없다. 우리의 말길을 우리의 말길을 전쟁 무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전쟁기 보급로로 내줄 수 없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지킨다. 끝까지 지킨다. 사득복구 평화십자. 사득복구 평화십자.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사드가 웬 말이냐? 소성리의 미군이 웬 말이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사득복구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끝까지 싸운다.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사드 뽑고 평화십자. 사득복구 평화십자. 사드 뽑고 평화십자. 사득복구 평화십자.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시간이 아직 안 침략이다. 됐다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8414 돌아가라. 사드 부역하지 마라. 8414 돌아가라. 사드 부역하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할 거라고. 침략행위 돕지 마라. 당신은 7시 반까지 우리 시간인 거 알잖아. 사릴공으로 돌아가라. 사릴공으로 돌아가라. 7시 반까지 여기 우리 시간인 거 당신 사드 알잖아. 부역하지 마라. 사드는 그죠? 침략이다. 처음부터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당신들이랑 침략행위 약속했어요. 돕지 마라. 처음부터 당신이랑 우리가 약속했어요. 돌아가라. 지금 막혀 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옆으로 이동해 119 주십시오. 돌아가라. 9919 돌아가라. 사드 부역하지 마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없지 마라. 8105 돌아가라. 8105 돌아와라. 9919 돌아가라. 돌아와라. 0307 돌아가라. 지금 돌아와라. 4065 돌아가라. 2538 돌아가라. 사드 부역하지 마라. 사드구역 하지 마라. 8161 돌아가라. 8161 돌아와라. 1499 돌아가라. 0980 돌아가라. 0421 돌아가라. 0421 돌아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괜히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구역 그만하라. 8122 돌아가라. 7901 돌아가라. 101 돌아와라. 86 돌아가라. 286 돌아와라. 1382 382 돌아와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네, 동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을의 평화를 누가 우리가 향수 쓰는 애 지켜낼 있었나 보다. 것입니다. 향수 쓰는 애 있었나 보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집회를 하겠습니다. 회관 앞으로 모여주십시오.